왜 김효한 교수는 청소년, 청년들 교육에 관심이 많을까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 청년 교육이랑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 딱 두 가지에 맞으면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육 컨설팅, 사업하고 독립하고 또 사업 잘 되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타고 가보니까 지금 20대, 10대, 제가 10대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직접적으로 10대를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고객분들, 경영자분들의 자녀분들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그런 경험도 좀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우리 대학생 멘토들과 인턴들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부 열정 캠프, 그 다음에 청년들 20대 캠프인데,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부모님들에게, 고등학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특히 진로 문제 때문에 이 자녀들과 이렇게 강대강 서로 막 빵빵 부딪히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조금 몇 가지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뭐에 꽂혔어요? 뭐에 꽂혔을까요? 자녀들이 뭐에 꽂혔어요? 내가 뭐가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 연예인 되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딱 보니까 어때? 넌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너 아는데 너 축구 선수 안 돼. 지금 손흥민이니 이런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거기에 될 게되니? 넌 똥잎부터 알아봐. 절대 안 돼. 근데 얘는 막 축구 선수 되고 싶어서 막 난리 치는 거죠. 너 공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부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편견들. 너 연예인 절대 안 돼. 너 외모로 봐서는 절대 연예인 아니야. 너 아이돌 안 돼. 아이돌은 몰라도 아이돌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이제 서로 막 강대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당히 많이 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게 꽂혔다라고 할 땐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꽂힐 때는요, 그 꽂힌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세요? 축구 살래? 그래, 그럼 축구 선수 해. 물론 이제 돈이 좀 들어갈 수 있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랑 합의를 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밀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안 밀어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개입니다. 얼마가 들어가? 이 돈의 가치는 얼마야? 이건 얘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간을 설정하세요. 3개월, 3, 6, 9, 3개월, 6개월, 9개월. 3개월 해보고 6개월, 9개월. 주의사항, 학원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이게 참 대단해요. 학원을 먼저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원은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1이 아니라 2대1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축구팀을 보내거나 아니면 연애 오디션을 보게 하거나, 일단 도전하게 하라는 거죠. 도전하게 하는데 일단 369, 369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일단 꽂혔다는 건요, 전 그래요. 자녀가 만약에 뭐에 꽂혔어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한 번 꽂힌 것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꽂힌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나를 다 인정하지 않은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인정 안 하면 다 인정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꽂혔다라고 할 때는 일단 그 꽂힌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이 꽂히긴 꽂혔는데 얘가 뭐에서 꽂혔는지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꽂혔어요? 친구들에서? 아니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어디서 꽂혔죠? 그 어디서 꽂혔다는 그 동기를 인정하세요. 그 동기가 또 하나의 꿈을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 꿈을 꾸게 된 거지? 이 꿈의 기반이 있어요. 이 꿈의 기반을
자녀와 소통하면서 이 기반의 경험을 넓히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가야 할 길. 자녀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은 부모와 좀 다릅니다. 부모가 간 길과 좀 많이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결국. 근데 물론 이제 베이스는 부모와 거의 비슷한 길을 가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는데 아버지랑 싸우고 아버지 길을 갈 거냐, 어머니 길을 가는데 어머니랑 완전 결별하고 어머니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함께 갈 거냐. 이게 이제 가야 할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다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서 너 봐,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아이돌 아니라고 그랬지, 너 아이돌이라고 그랬지, 이러지 마시고 그 만약에 가다가 안 되면, 좌절되면 거기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공유하고, 그런 과정이 그게 가족이죠. 그게 부모죠. 그렇게 함께 가는 경험이 아주 작게라도 있잖아요. 그거 평생 갑니다. 나중에 걔가 딴 일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래, 맞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기억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여행 가고 뭐 중국 가 있고 뭐 어디 가 있고 막 그럴 때, 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진지하게 한마디 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좀 달라 그랬어요. 왜? 뭐가 달라요? 너는 좀 달라, 너는 좀 크기가 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보고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돌아옵니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갔다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요, 갔다가 우리 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걔가 어디로 갈까요? 다른 오빠한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길을 열어놓고 너무 관계에 목숨 걸지 마시고 걔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진로에 갈등이 있죠. 예. 물론 대학 때도 있겠지만, 대학 가면 거의 남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는 그래도 변동의 상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유동성을 감안할 땐 부모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것보단요, 둘이 손을 잡고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함께 앉아서 보세요. 함께 보세요. 그들을 보시면서, 얘가 어딜 보고 있지? 얘 입장에서 거기는 뭘로 보이지? 어디로 보이지? 너는 어떠니? 라고 대화를 나누세요. 얘네들은 사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단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말 안 합니다. 말 안 한다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소통을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강대강 너무 많이 부딪히지 마시고 인정하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